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해찬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방금 나왔습니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사망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에서 사망했으니 객사가 될 텐데요. 나갈 때는 그래도 건강이 받쳐주니까 나갔을 텐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갔으나 사실상 23일 날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갔죠. 베트남의 타만 병원을 갔다 그럽니다. 거기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에코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해찬의 사망으로 이제 친명계의 자장격 그리고 이재명의 하나의 멘토가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세력에게는 큰 지금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청래가 완전히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김어준 그리고 정청래로 이어지는 이 세력이 1인 1표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또 조국당과 합당하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친명과 친청이 일대 대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친명계의 하나의 좌장격인 이해찬이 사망한 겁니다. 이것이 국내 정치 지형에 그리고 여권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이해찬은 말이죠. 36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것은 25일 오늘입니다. 향년 74세입니다. 민주평통사무처에 따르면 이해찬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48분 베트남 호치민 타만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자, 이해찬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고요. 그러나 다음 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던 중에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서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공항까지 왔다가 바로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된 겁니다. 병원 도착 후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이해찬은 곧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바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또 바로바로 처치가 됐을 테니까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조차도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찬은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남 청양 출신이고요.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해서 1972년 10월 유치를 계기로 학생운동에 투신한 1세대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8년에는 서울대 인근 신림동 고시촌에 서점 광장서적을 차렸는데 이 광장서적 이것이 이제 이해찬의 정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회과학 서점으로 학생운동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민청항력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고요. 1988년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36세 나이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관악에서 5선을 했고 2012년 19대 총선 때 세종시로 지역구로 옮겨서 7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관악에서 5선 하고 나서 2012년부터는 세종으로 갔죠. 세종이 꿀 빠는 지역이니까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세종을 갖다가 행정도시로 만든 거 그것 때문에 세종이 민주당 완전히 아성이 되었고 거기로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 지역도 완전히 민주당의 아성이고 세종 지역도 민주당의 아성이고 그러니까 꿀 빠는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7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46세 때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해찬 세대가 되는 겁니다. 1998년에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때 이해찬식 교육 그리고 전교조 이런 것 때문에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52세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고교 평준화, 학력교사 폐지 등 교육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엄청 많았습니다. 교육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개악이었죠. 그래서 이해찬 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이해찬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해찬 세대가 바로 지금의 4050 좌파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이는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당, 민주신당,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민주통합당 대표 뭐 이런 것들을 지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고문
이런 것들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0월부터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일해 온 겁니다. 이해찬은 어쨌든 간에 저 좌파 쪽에서 선거비는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고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에서 선거 기획을 맡았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나서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상임 고문 등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좌파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좌파의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이해찬의 해고록 출판 기념에 참석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해찬을 존경한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찬은 성격이 직설적이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이런 성격 때문에 여러 차례 설화를 겪었고 존경은커녕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해찬에 대해서는 좌파는 몰라도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인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행보라든가 그다음에 말이라든가 또 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런 어떤 좌파적 냄새를 풀풀 풍기기 때문에 우리 우파한테는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말이죠. 그래도 푸근하고 인상이 괜찮았다면 아마 대통령에 도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못하고 결국 관악, 꿀빠른 지역에서, 관악은 완전히 꿀빠른 지역이죠. 거기만 나가면 당선되는 곳, 그리고 또 세종, 꿀빠른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뭐 당대표를 하고 뭐 등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정치로서는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뭐 대선이라든가 이걸 꿈꿀 수도 없었다. 다만 임명직에 상당히 요직에 이제 등용이 되는데 국무총리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등등등등 그거는 아무래도 그 권력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권력의 어떤 향방 이런 걸 잘 맡아가지고 그쪽에 줄 서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좋게 말하면 권력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을 만들고 다시 또 이재명을 만드는데도 어쨌든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로서는 말이죠. 상당히 껄끄러운 선거를 할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어쨌든 간에 전체를 갖다가 보면서 선거 공학적으로 그래서 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그런 능력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한동훈 같은 건 말이죠. 선거하자마자 다 깨먹고 말이죠. 저런 인간이 들어와서 우파를 깨먹었다면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해찬은 어쨌든 좌파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찬이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데 베트남에 갔다가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객사라는 것은 뭐 객사할 팔자다 이런 말도 하고 별로 좋지 않게 보는데 글쎄 그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베트남을 갈 수 있었을까도 싶은데 심근경색이라는 거야 뭐 갑자기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